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같이 찍네요. 네. 어색해. 뭐가 맨날 혼자 찍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둘이 찍으니까 아니, 재영님 컨셉 잡은 거 보여서 그래요. 아 무슨 컨셉이야 자연스러워. 오케이. 이거 나중에 다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요. 뺄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더 마케터스의 제다이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서 찍어보네요. 나는 그동안 프랑스에 다녀오시느라 맞아요. 이 2달간 다녔어요. 아, 맨날 배경 프랑스였는데, 프랑스 집이. 저희가 이제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같이 모였죠? 저희가 작년에 회고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원래는 이제 12월에 찍으려고 했었는데 사실 12월에는 뭔가 회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단은 일도 되게 길어져서 11월에 끝났었어야 되는데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들도 많았고 맞아요. 그리고 좀 약간 회고를 하기에는 너무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다녀온 것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회고가 목적이었지만 사실 여행을 하면서 약간 얻지 못했었던 답변을 새로 얻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 정리가 많이 됐어요, 오히려. 그럼 좋았네요, 오히려 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되게 많이 꼬여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사회에 많이 갇혔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실 원하는 거는 이거였구나. 또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약간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물론 여행을 꼭 가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여행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작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진짜 너무 빡셌다. 맞습니다. 진짜 개빡셌습니다, 작년에. 맞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도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받았고 문제도 많이 생겼고 별의별 일도 다 터졌고. 네. 그리고 또 동시에 터지는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일단 1년차에 확실히 운이 좋았다. 근데 그리고 이제 2년차에 뭔가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들을 양적으로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실패할 확률도 높아진다. 왜냐면 뭘 많이 하니까. 네, 맞아. 그래서 갈렸죠, 작년에. 그래서 사실 휴식도 좀 필요했어. 그래서 작년에 일적으로는 일단은 장기 고객 대여섯 개를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단건도 진행을 꽤 많이 했어요. 맞아. 그리고 강연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제가 이제 다혜님이랑 같이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만들어서 하는 강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저희 유튜브도 계속 이제 1000명 넘었잖아요. 와! 1000명 언제 달성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달성한 게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굿즈 만들어서 파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루프탑 파티였죠? 맞아요. 카페 테이프에서 저희 뭐 티셔츠랑 기존 판매 안 하던 이제 굿즈랑 저희 지인분들이나 이제 프리덤 굿즈 구독자분들이랑 불러서 파티를 했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풍놀이도 갔었고 아이캠님이 주도하시던 내향인 모임도 이제 개최되었고 그 영상도 찍었죠? 그리고 MT도 갔었고요. 다시 한번 네, 원데이 MT 네, MT 맞아. 고기도 구워 먹고 아무튼 작년에 그런 되게 많네. 한 일들 외에도 저는 기존에 1년차 때 되게 시도하고 싶었었던 게 좀 규모 있는 또는 이제 이름 있는 기업의 일을 같이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들어가 봤다는 거가 되게 의무적이고 그리고 저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달성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뭔가 매출 목표, 수익 목표를 달성을 작년에 그래도 해봐서 일은 진짜 많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나 이거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던 게 있고 근데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막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는 사건들이 생기면서 작년에 근데 진짜 한 3-4번 바뀐 것 같은데. 네, 중간에. 그래서 그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운영이 되는 성격이나 뭐 난이도나 아니면은 방식이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 달라지니까. 네, 되게 워스트 케이스에는 진짜 뭐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이런 이슈도 생기는 때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게 또 있었죠. 그리고 내가 담당했던 클라이언트들도 이제 계속 이제 담당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새로운 담당자 올 때마다 다시 이제 알려줘야 되고 맞아요. 다시 이제 어떤 사람인지도 파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최장기 고객은 거의 3년째 아니에요? 3년 차죠 이제. 네. 꽉 이제 채워서 2년 넘게 꽉 2년 채웠고. 이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작년에 제가 그 회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누가 나갈까봐 되게 무서웠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누군가 잘 나간다고 할까봐 되게 무서워서 그냥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되게 노력하고 네네.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제 개인 사원으로 아무튼 나가시는 분도 생겼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별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사실 해외 나가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치. 맞아. 작년에는 진짜 힘들었던 만큼 깨달은 게 많기는 한데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얘기할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저는 기억이 안 났다. 제가 작년에 깨달은 거 하나만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진짜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 사람이 잘 안 맞으면 사람이 맞아. 쎄하면 문제가 생긴다. 맞아. 그래서 계약은 진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일 뿐이라는 거. 근데 그리고 계약도 아무튼 사람의 언어로 쓰인 건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만나면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설득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행히도 근데 계약서가 있어서 계약서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라고 뭔가 말하고 이제 뭔가 싸울 근거가 있어서 조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네. 힘들었지. 계약서가 다가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내고 능력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거는 물론 첫 그거는 하나에 것 알 때문에. 수는 없는데 괜찮다고 판단했는데 들어가 봤는데 잘 안 맞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어쩔 수 근데 없긴 한데. 미팅에서 그게 쎄함이 좀 다가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랑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무리 매력적인 프로젝트더라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진짜 되게 많은 프리랜서 선배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지만 진짜 뼈저리게 느꼈다. 근데 그 쎄함도 결국에는 겪어봐야지 알게 되더라고. 근데 또 어떻게 했어? 우리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대단해. 힘들었어 진짜. 근데 물론 이제 그쪽에서도 뭐 정당하게 불만족하신 게 있었을 테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서로 좋게 끝나서. 나름 이제 서로 맞추려고 노력했다? 이 근데 정도? 그리고 작년에 한 일들 중에서 아무튼 뭔가 부당한 요청을 받았을 때도 단호하게 그래도 쳐냈었던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스킬이 많이 저는 특히 제가 사장님으로서의 스킬. 대표로 그 내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약간 맑은 눈에 광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전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거는 이제 재영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 뭐 어떤 건가요? 많은 프리랜서들이 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독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특히 이제 모아둔 돈이 많이 없으면 지금 당장 돈 벌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 대부분 외주란 말이죠. 특히 마케터는. 그치.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과연 나의 일인가? 남의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뭔가 자기 주도권이 좀 제 인생의 주도권이 좀 뺏긴 듯한 느낌이 들었고 클라이언트의 업무 기준에 되게 맞추게 되잖아요. 일을 어쩔 하게 수 되면. 없죠. 네. 그래서 꼭 그 클라이언트 기준이 아니더라도 해도 이제 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뭐 9 to 6를 하니까 또는 10 to 7을 하니까 그때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연락이 가능하게끔 그치. 연락이 돼야지. 네, 그러니까 진짜 긴급 상황에는 전화는 되게끔 카톡 바로바로 답변 못 하더라도 뭐 9시부터 6시 사이 뭐 풀로 연락이 되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는 뭐 3-4시간, 접쳐야지. 2시간 정도에는 그래도 연락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시간 정도는 겹쳐야지 그래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래도 이 시간에 연락을 하면은 이 사람이 받는구나 맞아.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늦게 일어나는 날도 9시, 10시에 일어나서 보고 다시 자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지. 그래서 아침에 좀 불안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아침에 뭔가 터져 있거나 연락이 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잖아. 이메일 먼저 보기. 뭐 이메일이나 뭔가 카톡을 딱 열면 딱 답답해지는 거. 그래서 어떤 의견이 궁금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일을 과연 한다고 느껴졌나 대형님은 그거에 대한 현타가 오지는 않았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뭔지를 딱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결국에는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일단 하고 싶은 일로 난 정의를 하고 있거든. 저는 SEO 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SEO 관련된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고 싶고 그리고 그런 이제 성과도 내고 싶고 이제 실무 기술들도 많이 쌓고 싶으니까 나는 오히려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나는 내 일은 아니더라도 이게 나중에 내 일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했지.
오히려 나중에 내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내가 이제 뭐 워드프레스를 만들고 있다거나 그 워드프레스를 지금 꾸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클라이언트들과 해왔던 그런 경험들이나 기술들을 이제 녹여서 써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꼭 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그 영상 PD나 영상 편집자로 먼저 일해보면서 아, 터지는 뭐 영상 이런 부분이구나 알면서 이제 감을 나가면서 이제 잡아가면서 내 유튜브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를 좀 이제 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맞아요. 저는 느낀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하거나 뭐 제품을 따와서 팔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올리거나 막 콘텐츠를 나의 콘텐츠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이제 소비를 해줘야 네. 그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생계 유지 용도라고 하면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나는 그 소비자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게 되는 그게 되잖아요. 그쵸. 제품은 다수의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함일 것이고 네. 콘텐츠는 다수의 오디언스를 만족시키기 위함일 것인데 근데 그러면 이게 내 일이 맞는가? 아무튼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 결정권은 남한테 있잖아.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 작년에 되게 12월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많이 뺏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되게 자유롭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이 주는 일을 갖다 보면은 또는 다른 사람이 돈을 내고 사는 일을 갖다 보면은 아무튼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 또는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만큼 맞춰서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는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저희를 에이전시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는 진짜 제일 큰 프로젝트는 실제 에이전시랑 같이 들어갔으니까 에이전시의 업무 소통 빈도라던가 방식을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 예를 들어 절대 평일을 못 가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갔는데 내려갔더니 뭐가 터져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절대 주중에 비행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주중에 어딜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매번 주말에 갔어요. 근데 주말에 가니까 가서 되게 열심히 놀고 이 월요일에 기진맥진같이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내 주도권이 뺏기는 느낌. 근데 그리고 이 일을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던가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내가 직접 결정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일단은 내 경계를 내가 세울 줄 알아야겠지만 그게 저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일하고 이때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얘기를 클라이언트한테 하는 게 사실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주도권을 다시 나한테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가 되게 큰 고민 사안 중에서 하나예요. 자기 이름값을 높이는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 왜냐면은- 이름값을 높여도 나한테 주는 사람, 일 돈 주는 사람 광고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해가지고서 나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러면은 제가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싶고 근데 저는 그리고 결국에는 남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일하는 거면은 어쩔 수 없어요. 돈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거를 프리랜서인데 완전히 내가 그래서 이름값을 높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예 그냥 크리에이터 진짜 무슨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거 돼가지고서 그러면 한 인플루언서 막 10만 팔 아니면은 뭐 유튜브 10만 구독자 이런 정도로 내가 이제 체급을 키워가지고서 광고주가 대행을 맡기는 게 아니라 협업을 같이 하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그런 위치로 가게 되면은 조금 내 목소리가 좀 더 커질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들도 결국에는 그렇게 광고주들이 협업을 받으면서 같이 이제 서로 합을 맞춰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일하진 못한단 말이야. 근데 광고주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무튼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몇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콘텐츠를 뭐 한 달간 안 올렸는데 사람들 기다릴 텐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제라던가 주기라는 게 사실은 진짜 내가 원래도 올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생각해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걸 조직화해서 하면 할수록 내가 경계는 그으면 되는 거고 비즈니스는 우리 그 마케터니까 돈 나올 구멍을 만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최대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것과 일을 병행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버는 거는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되는 일이면 어떻게 그 남을 위해 하는 일과 나를 위해 하는 일을 병행을 할 수 있을까를 지금은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취미 가지라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른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었던 것도 뭐냐면은 저는 일을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취미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놀놀일 하고 있는 건데 근데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일이 재밌는가 안 재밌는가 내가 여기 결정권이 있는가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재미.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고민을 뭔가 최근에 새로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현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근데 너무 주도권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저는 주도권이 뺏기니까 되게 불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도권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주도권은 이 일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얘기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무슨 컨텐츠를 기획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컨텐츠를. 그런 쪽에서 나는 이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저는 사실 그거 갖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그건 충분히 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근데 왜 불행하지? 였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냥 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불행하지와 그리고 그 재미라는 게 점점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근데 그거는 왜냐면은 나도 좀 재미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처음에 할 때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재미 되게 쉽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 좀 쉬어야 된다. 작년에 왜 재미가 없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2달 쉰 결과 너무 지쳐 있어갖고 재미를 느끼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에너지가 없어서 그 긍정적인 기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새로움에서 재미를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제 생활 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돼. 내가 되게 지치게 되면. 왜냐면은 새로운 도전을 하면 나 안 그래도 되게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을 써가지고 최대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근데 뭔가 가서 실패해? 그럼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맨날 무난한 거 하게 돼. 맨날 가던 데 가게 되고 그리고 리서치도 안 하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큐레이팅 해놓는 거 그냥 따라가게 돼. 그러니까 이번에 여행에서 느낀 게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으려면 내가 직접 해보면서 직접 막 발품 팔아갖고 막 가서 막 이건 별로네? 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건데 남이 무난하게 추천해놓은 거를 다 소비를 하면서 약간 그거를 저는 이제 취향을 외주준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맞아 그런 그러니까 거. 딴 사람이 나 대신에 취향을 셀렉을 하게끔 내가 그 주도권 어떻게 보면 이제 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래서 재미가 없었나 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재영님이 좋아하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다르죠. 왜냐면은 그리고 또 나는 좀 뭐랄까 나도 똑같이 이제 처음보다는 확실히 지금 하는 일이 재미는 덜한데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라는 거 그냥 내가 그냥 이제 그냥 납득을 했어요. 나는 원래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시간이 똑같은 일을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좀 많이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은 그럼 난 뭐 먹고 사. 근데 그것도 뭐지? 이번에 4번째 일이 돈이 되고 약간 사람들이 이거를 필요로 하다는 게 확실해. 그리고 나도 이게 재밌고 잘하는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예를 들어 저는 되게 초조함이나 불안감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럼 그걸 과연 계속 해야 될까? 죽을 만큼 힘들면 하지 않는 게 낫지. 뭐 죽을 만큼은 아니었죠 사실. 그러면 죽었겠죠. 뭔가 이 일을 하는데 그냥 숨이 막히고 막 그럴 정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이게 되게 되게 현타가 왔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를 쉽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어렵지도 않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일을 나름 찾았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시장에 수요가 있고, 이 사람들이 버젯을 크게 쓰는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걸 해야겠다라는 게 딱 뭔가 와닿았는데, 근데 그걸 장기적으로 하면 내가 너무 고갈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해도 되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전 내가 너무 애 같은가? 막 일을 원래 다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다 이렇게 막 뭐 불안증 약 먹어가면서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내가 너무 애 같은가라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아닌 것 같아. 다 선택인 거고, 세상이. 그냥 자기 체질에 맞게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도 보이겠지만 재영님의 선호도나 성격이랑 그리고 저의 선호도, 성격, 장점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달라.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제 뭐 해외 막 많이 다니죠. 재영님은 저 만나는 거로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여행을 제일 많이 간 데가, 제일 멀리 간 데가 강원 아니에요? 저희 MT 갔던데.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근데 그래도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보통 다른 생각 들면 답답해. 야 그래도 한번 여행은 가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는 해외에서 한 3, 4년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만큼 살다 보니까 그냥 당분간은 여행 안 가도 괜찮다. 제가 그게 나는 딱 작년까지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칠레에서 1년 반 살다 보니까 한국 대박 좋다. 한국 짱이다. 해가지고 당분간 한국에 있고 싶었던 것도 진짜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여행을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돈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행 한 번 갈 때마다 솔직히 한 진짜 많이 깨지죠. 100만 원 이런 거는 우습게 깨지잖아. 또 그리고 이제 여행에서 뭐 얻을 수 있는 것도 뭐 사람마다도 다르겠지만 사람의 인생 스테이지마다도 다른 것 같고 그 상태라던가. 근데 그리고 재영님은 사실 그냥 꾸준히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일들을 잘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고.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옛날에 그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뭐 아르바이트든 직장인이었든 뭐든 간에 나는 2년 이상 근속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1년쯤 그걸 또 1년쯤 한 1년 반쯤 돼갈 때 뭔가 지루함을 느끼기도 많이 했었어요. 맞아. 그걸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쉽게 그만뒀던 건 아닌가. 다른 사람보다 좀 근속 못한 게 아닌가. 끈기가 있는 거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오히려 요즘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필요할 때 오히려 그냥 지금도 계속 이제 꾸준히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저희 충분히 새로운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 똑같은 것만 하기에는 지루하니까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일을 벌리고 있지. 맞아. 근데 이 포인트에서도 저는 오히려 나한테 안 맞는 거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너무 이제 여기 투자를 많이 하고 여기 묶이기 전에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도 하는 스타일이라서 사람마다 일단 다 다르고 맞아. 프리랜서 성향마다 다르고 해서 진짜 개인한테 맞는 일하는 방식과 일과 저한테는 되게 불안했던 그 일이 누구한테는 진짜 천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진짜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프리랜서도 엄밀히 말하면 개인 사업자잖아요. 개인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은 남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라는 게 그냥 어디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해서 허공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도 누군가가 일단은 필요로 하고 마음에 들어 해야지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오는 거니까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나도 좋아하고 클라이언트도 좋아하는 거지. 그쵸. 그게 제일 베스트지.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 남을 만족시키는 게 메인일 수밖에 없다면 이것과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을 어떻게 믹스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삶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느끼는가, 그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이 일을 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만 해도 충분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그 기준이 높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삶이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여행하면서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 기준이 남보다 높은 것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기대치가? 그래서 저처럼 근데 기대치 높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영진님은 예술을 했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예술, 고고하긴 한 아니야. 내 길을 간다 이러면서. 마케팅도 예술이 됐어요. 그래서 마케팅도 좀 돈 생각하지 않고 진짜 그냥 챌린지로서 해볼 수 있는 일들도 몇 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사이드로 하는 것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마케팅 자체는 진짜 재밌거든요. 나는 컨텐츠 만드는 것 자체는 재밌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지. 진짜 저는 여행을 하면서 더더욱 마케팅이 난 진짜 천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인데 그런데도 제가 지치니까 마케팅이 점점 재미가 없어요. 그냥 흥미라는 감정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작년에 진짜 12월에는 나 마케팅 말고 다른 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번아웃은 아니지. 진짜 이제 지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게 프리랜서일수록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점. 작년 영상을 보면은 저희 이제 이런저런 일들 다 받고 있었는데 저희 SNS, 블로그 일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다던가 맞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소비재랑 B2B랑 너무 다르다던가 해서 이게 너무 영역이 달라지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그렇게 좁혔는데도 아직도 너무 공부할 게 많고 계속 초짜 느낌이 난다는 그런 페인 포인트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더 좁혀가지고 진짜 당분간 한번 B2B 블로그 또는 아무튼 이제 블로그 콘텐츠 마케팅 기반으로 이제 다른 콘텐츠들도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한번 기획을 해볼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의 형식이나 원하는 아무튼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이 생겼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받아와 보자. 지금까지 이제 좀 지인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만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아예 저희 이런 일들 해요, 이런 일들을 원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뭐 자체 콘텐츠도 이제 스터디하면서 만들고 이러면서 네. 좀 깊이를 쌓아나가고 싶어. 그래서 작년에 진짜 요즘도 사실은 견적을 계속 잘못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불러놓고 더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천천히 나아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이제 프리마가 원래는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서 이제 재영님 같은 다른 프리랜서를 받아와서 저희가 이제 100이라는 그 버젯을 쪼개서 가지고 가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다 같이 일을 하면서 시스템도 생기고 이제 뭐 플러그인도 같이 사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조직을 뭐 키우는 데 집중을 하려면은 뭔가 별도로 여기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비용이 있어야 내가 PM을 딴 사람을 맡기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또 일을 더 벌릴 수가 있구나를 느껴서 그 구조? 수익 수익을 구조랑 남는 구조가 비용 있을 구조를 짜는 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어려워요. 이게 모든 사람이 제대로 보상을 받는 구조를 짜면 소비자한테 진짜 비싸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민이 맞습니다. 이건 아직 고민 중인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막 일이 많아지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계산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일하는데 썼으면 이만큼 벌었을 텐데. 근데 그래서 약간 뭔가 너무 계산적이게 되면서 되게 어글리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되면서 실패를 더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이 시간을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실패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후달려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현타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자기 관리를 좀 잘 하면서 일도 잘 할 수 있는 방향 그 조율이 가능한 포인트가 뭔지 좀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지만 굳이 그렇게 배웠어야 됐나? 그렇게 안 하면은 언제 찾아? 언제 알아? 이게.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튼 경계와 우리가 받고 싶은 그 일, 받아올 일 같은 거 정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회가 이게 가능하다고 제공해 준 게 아니라 아무튼 내가 원하는 업무 조건이라던가 그런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약간 한국 밖으로도 좀 눈을 저는 돌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뭔가 환타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가 없는지. 있으면 좋지. 뭐 물론 제 강점은 한국에 있는 네트워크고 외국에 가면 네트워크 한 명도 없어지지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그런 경계 내부적인 그냥 업무 규칙이나 경계도 조금 더 잘 논의해서 수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휴가를 어떻게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며 얼마나 필요하며, 우리는 다행히도 이제 주말에는 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일은 거의 안 하죠. 주말에는 다른 일을 많이 하지. 주말에는 클라이언트한테 연락이 안 오니까. 안 오긴 하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업무 간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맨날 이야기하지만 저는 운동 시간이랑 요리 시간을 꼭 사수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진짜 못했거든요.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를 이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박아두고 나머지 시간이 나한테 얼마나 남았나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용을 할지를 생각하고, 이게 너무 오버된다고 하면 좀 포기도 잘해야 돼요. 나도 진짜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일이 많아지면 운동 시간을 줄이게 되더라고. 맞아, 운동 시간부터 줄이게 돼요. 왜냐면 지금 운동 당장 시간- 안 해도 안 좋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간에 내가 지금 기법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무리를 하는데 끝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도가 있어야지. 재영님은 작년에 뭔가 하나 테이크어웨이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와, 내가 그래도 내 클라이언트가 3개나 쌓였어.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가 3개나 됐구나. 다 확실히 포트폴리오 쌓이고 있어. 포트폴리오가 일단 클라이언트 3개랑, 그러니까 3개 클라이언트 했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컸고, 2년 차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클라이언트가 많은 걸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적은 걸 수도 있겠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이제 3군데랑 1년 이상 같이 일해봤다는 것도 이제 크고,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컨텐츠 만들기 위한 공부를 했을 텐데, 그거를 지금 제가 만드는 웹사이트에 써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험들이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은 거는 딱히 없고, 제가 작년에 느낀 건 그거였어요. 대행만으로는 힘들다. 그러니까 대행이 분명 먹고 살기 위해선 필요한 거긴 한데, 나 혼자서 대행으로만 하기에는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확실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대행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재택하는 회사원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프리랜서로 나와서 이제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 같은 것들을 사수를 하려면 확실히 장기도 있어야 되고 단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패시브도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거는 3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3개 중에서 1개는 영어 컨텐츠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좀 더 이제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혼자서 모든 걸 3개를 하기에는 되게 조금 뭐랄까 힘에 부쳤던 기억이 있어.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대형님 이분이랑 일거리 나누세요라고 하면은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수익이 줄으니까 그걸 또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익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내가 그때 이제 주식이 내가 말했잖아요. 주식이 마이너스 70까지 가서 있었다. 그거를 메꾸려면은 그거 볼 때마다 근로의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재영님은 아무튼 기획하고 글을 쓰시는 게 가장 핵심 업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외에 그런 운영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외주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집중을 하긴 편한데 운영이랑 이제 제작을 같이 해보면서 거기서 이제 알게 되는 정보들이나 인사이트들이 있으니까. 맞아. 왜냐면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컨텐츠가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관심을 안 갖게 돼, 애초에.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만약에 제작하고 넘기는 게 끝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든 컨텐츠가 정말 이게 검색 엔진에 올랐는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뭐 좋아요를 많이 받았는지, 저장이 많이 됐는지, 이거를 지표대로 확인을 안 하게 돼요. 맞아. 운영하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네. 책임감을 가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이제 제작만 하고 넘겨준다고 하면 그걸 의도하지 않고는 신경을 안 쓰게 돼요. 맞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진짜 맥시멈 안 잔다고 쳐도 24시간이잖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상방이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에 상당히 막혀있는 거예요. 계획만으로는. 맞아. 그래서 일단은 이런저런 그 수익 터널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수도 있다. 3년 차에는. 그래서 이제 요즘 느낌은 대행 말고도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을 뚫어야겠다. 맞아. 재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블로그 그러니까 개인 블로그도 있고 개인 웹사이트도 있고 운영을 하고 사이드로는 올해 이거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펴나가지 않을까. 맞아요. 인스타그램이랑. 저는 이제 제 강점은 내고잖아요. 근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강연할 때 되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하신 것들이 이 일을 지인들한테 따내고 싶을 때 이 사람이 연락 오래 안 했는데 어떻게 연락해야 되냐 이런 뭔가 샘플 답변들 이메일 템플릿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무례한 제안을 거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메일을 써야 되는지 또는 견적 올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냥 그런 템플릿이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많아서 포스타입에 한번 그거 후기 풀면서 쓸 수 있는 템플릿, 그냥 복붙해서 쓸 수 있는 템플릿들 좀 제공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았네. 그래서 그 외에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제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는 수고 많았고 되게 3년차 고비다 여러분. 원래 3년차가 제일 고비야. 그래서 1년차 때는 아무튼 그냥 사실 살아남기만 해도 잘한 거고 그래서 1년차 때 뿌려놓은 것들이 2년차 때 뭔가 수확을 거두면서 2년차 때 기회가 많이 생기면서 갑자기 꽉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 번아웃이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의 경험한 바로는 건강은 꼭 잘 챙겨야죠.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라고 올해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일과 삶을 병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하면서 영상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무튼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고 잘 살아남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한 해 더 잘 살아남아 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